네,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오감축 윤장현입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또 중요한 경기 분석을 해볼 텐데요. 팀12에서 제공한 이 알파볼 데이터,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경기, 대한민국과 호주의 아시안컵 8강전 경기를 좀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네, 알파볼 데이터를 앞부분에 좀 보고 뒷부분은 주니볼. 네. 주니볼로 이제 호주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네. 앞서서 윤장현 아나운서가 그 연장현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마침내 토너먼트에 딱 돌입하니까 연장현이 거의 승부차기 장현, 네. 승부현이 되더라고요 거의. 다 기운이 빠졌다가 싹 들어왔습니다. 예,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연장 갔고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새벽에 중계한 이란과 시리아는 솔직히 갈 줄 몰랐는데 타레미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네, 이것까지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두 경기 연속으로 16강 연장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 윤장현 캐스터가 이번 정말 메이저 큰 대회는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메이저 대회의 뜨거운 맛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짜릿짜릿합니다, 지금. 네, 이거 매일 갈 수도 있어요. 기분 좋게 또 이제 제가 또 열심히 중계를 하려면 이 대한민국이 호주를 넘어서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과 호주 사실 이 지금 알파볼 데이터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역시나 대회 시작 전부터 우승 후보의 등급이었고 호주는 4강권 등급이었어요. 네, 요 화면은 빨리 넘겨주세요. 이거는 설레발 방지법에 의해서 지금 여태까지 보여왔던 경기력을 봤을 때 호주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아주 시원하게 인도네시아에게 비록 4골을 넣기는 했지만 사실은 막판에 2골을 추가한 거였고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호주도 아주 시원스럽게 지금까지 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정말 여태까지 보면은 천신만고 끝에 조별리그도 사실 팬들의 기대치를 그렇게 충족시키는 조별리그는 아니었고 사우디아라비아전도 그야말로 경기 종료 직전 연장으로 끌고 가서 결국 승부차기로 이긴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우승 후보 4강권 이 얘기 자체는 네.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의미가 다 사라진. 지금은 의미가 이미 다 사라졌고 사실은 토너먼트에 지금 올라온 8팀 다 제가 봤을 때는 자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가운데 대한민국, 호주, 이란, 일본 이 4팀은 원래부터 우승 후보 4강권 아닙니까? 그쵸. 4강에 해당하는 팀은 일단 올라왔어요. 지금 맞습니다. 8강에.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타지키스탄과 요르단, 카타르와 우즈베키스탄인데 우즈베키스탄이 애초부터 다크호스였어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런 팀 다크호스에다가 여기다 이제 한두 팀 더 얘기하면은 요르단 혹은 시리아. 그 정도가 아마 한두 팀을 만약에 더 한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다크호스 그룹 그리고 요르단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잘했지만 어쨌든 다크호스에서 멀지 않은 그룹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이상할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장 동화를 쓴 팀은 타지키스탄이죠. 그쵸. 타지키스탄 한 팀 정도를 제외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올 팀들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고 뭐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팀들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대진상으로 또 충분히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 타지키스탄은 정말 그 에너제틱하고 정말 애국적인 그쵸. 선수들의 정말 정신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주 좋은 경기를 했는데다가 그리고 이 타지키스탄 멤버를 사실은 너무 경시하면 안 돼요. 이 팀이 얼마 전에 근년에 아시아권 대회에서 그러니까 16세 이하 대회, 뭐 19세 이하 대회 이런 데서 잘한 팀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은 그러니까 정신력, 조직력, 기동력 뭐 이런 게 아주 좋은 거는 물론이고 여기에 애초부터 그런 멤버가 아주 나빴냐 하면 그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탕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직력이나 기동력이 동반이 되니까 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지키스탄은 어쨌든 가장 축하를 받아야 될 팀이고 나머지 팀들을 보면 대진이 그렇게 짜여진 이상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올라올 팀들이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의 지금 구도에서 뭐 여기서 이제 누구는 특별히 우승 후보였고 누구는 뭐 4강 후보였고 이런 말은 이제는 진짜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정말 오래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8강 경기 대한민국과 호주 뭐 우승 후보의 싸움, 4강권의 싸움 이런 거 의미 없다. 이제는 정말 벼랑 끝 승부이기 때문에 한 판 한 판이 중요하고 그래서 알파볼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안컵 경기 결과 뭐 조별 예선과 16강 경기 보면은 뭐 호주도 사실 인도와의 첫 경기 때 좀 거절하긴 했지만 그래도 승리를 더 거뒀고 호주는 뭐 인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뭐 기분 좋게 2승 1무 16강 전에서도 인도네시아에게 4대0 승을 거두면서 올라왔고요. 대한민국도 저 2조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아시겠지만 험난하게 올라왔고 16강에서도 더 험난하게 이기면서 일단 8강에 왔습니다. 네, 지금 승부차기 승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 뭐 FIFA 기준으로는 저 경기도 무승부가 무승부죠?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연하게는 1승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호주는 정말 장시간 무실점 A매치 기록을 경신을 해오다가 그렇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게 한 골을 허용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호주는 좀 편안하게 여태까지 치러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호주의 특성에 관해서는 제가 이따가 주니볼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호주는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력, 특성, 스타일을 미루어 봤을 때는 저 정도면은 굉장히 정말 편안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또 남이 잘하는 거는 좀 못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경기 운영을 하면서 정말 딱 이길 정도만 골을 넣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호주가 좀 여태까지 인도네시아전 제외하고는 골이 적다고 해서 이 팀을 저는 전혀 경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이 팀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실리와 효율을 좀 중요시하는 팀, 그렇죠. 바로 호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력을 살펴봤고 경기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좋네요. 이걸 좋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라운드에서는 호주가 또 기분 좋게 출발했었는데 2라운드부터는 좀 한국이 경기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력적으로 올라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유일하게 어쨌든 1승한 경기는 오히려 바레인전인데 네. 바레인전의 이 경기력 지표 수치가 가장 낮아요. 낮게 지금 나와 있죠. 근데 네. 이제 이 알파볼 데이터는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방송을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데이터의 기반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바레인전 같은 경우는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을 비교할 때 우리가 3골 넣고 이기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기대 득점이 기대 실점을 엄청 압도했느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르단전 같은 경우에는 엄청 고전하긴 했지만 그리고 사실상 질 뻔도 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만 비교했을 때는 기대 득점이 기대 실점 쪽보다는 월등히 괜찮았다. 그래서 아마 6점이라는 점수가 주어졌고 저는 아까 그러니까 인간과 이제 알파볼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네네. 게 저는 호주가 그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과 스타일에 미루어 봤을 때 상당히 편안하게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 대회를 잘 치러 온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보면은 호주는 지금 경기력 수치가 안 낮게 좋죠. 돼 있어요. 예. 근데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는 안 갔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호주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이제 수치가 낮은 것은 호주가 기대 득점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네. 경기별로 매 경기 보면은 기대 득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대 실점도 크지 않지만 요 격차가 적다. 그렇게 격차가 네. 좀 작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알파볼에게는 좀 죄송합니다. 쏘리 알파볼.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예. 요거는 그냥 저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경기력 비교 후에 공격력 비교입니다. 일단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제 득점 자체는 클린스만호가 한 골 더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 기대 득점 합계 역시도 일단 대한민국이 한 4골 정도 더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알파볼에 대해서 적극 동의는 합니다. 공격력 자체만 딱 띄어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호주보다 일단 뭐 멤버 자체도 훨씬 그럼요. 화려하고요. 네. 호주는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호화 멤버도 아니고요. 네. 공격적으로 창의적이거나 엄청 테크니컬하거나 의외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도 별로 없어요, 사실. 네. 거의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뛰고 있는 선수들의 어떤 소속 클럽을 뭐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활용 면에서는 뭐 골수, 뭐 기대 득점 이런 거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팀 대 팀의 대결에서의 모든 것을 또 말해주지는 않는다. 축구는 공격수만 하는 게 아니라 11명이 하는 축구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공격력을 일단 비교해봤고 자 이제 수비력입니다. 실점에서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XGA 값 기대 실점 역시도 호주가 더 좋은 게 이번 아시안컵에서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조가 호주 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조이긴 했어요. 16강에 바레인, 요르단 다 올라가 있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조 1위가 오히려 일찍 떨어진 조가 되어버렸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요르단이 다 8강 고지를 밟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조는 사실은 좀 강력한 조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자면은 조별리그에서의 상대성도 여기는 물론 들어가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평론가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의 이번 대회 수비력은 결코 좋은 편이 아니죠. 예. 역대급으로 우리가 아시안컵 역사상 이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클린스만 감독이 뭐
마지막 사우디전에서는 뭐 3백도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보면 항상 박용우 선수가 홀로 고립되면서 네. 너무 많은 이제 수비 부담을 거머쥐고 있고 여기에 이제 간격은 좀 멀고 사실상 우리가 공격에 좀 치중하다가 상대에게 볼 끊겨서 역습당할 때는 우리 수비진을 또 도와주는 선수들의 숫자가 그만큼 이제 적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에 이제 말레이시아전 같은 경우는 카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수비할 때 선수들이 아무래도 또 좀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났거든요. 네. 말레이시아전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지금 정말 수비적으로만 따지면 거의 최악에 가까운 아시안컵이 여태까지는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호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들 장점 그대로 잘 살려가고 있어요. 한 골, 네. 두 골, 2대0 승리, 1대0 승리 그냥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주는 그렇게 시원스럽게 넣지 못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창의적으로 넣지 못하지만 그 대신 그냥 점수를 잘 안 줘요. 예. 점수를 잘 안 주는데 이 점수를 잘 안 주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기는 그러니까 호주가 점유가 워낙에 좀 높다 보니까는 상대가 이렇다 할 또 찬스를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호주가 생각보다 인도네시아한테 볼을 많이 넘겨주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또 호주의 나름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말레이시아에게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양 사이드에 발 빠르고 기술적인 윙어들이 있잖아요. 네. 원래 인도네시아가 경기가 잘 될 거면 호주가 진짜 한 65% 이상 점유율을 가져가고 인도네시아가 역습하고 그 측면 뒷공간 돌파해가지고 딸깍 이걸 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호주가 인도네시아한테 공격해봐. 네. 그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가장 자신들의 위협적인 공격 방식을 약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그러면 약간 주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러면은 인도네시아가 주도를 많이 한다고 호주 수비를 쉽게 뚫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 거기서 오히려 호주가 약간 좀 실리적인 컨셉을 가지고서 인도네시아를 좀 요리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이 됐든 저런 방식이 됐든 호주는 지금까지 보면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상대를 좀 늪에 빠뜨리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점 지표는 우리보다 좋을 수밖에요. 그렇습니다. 네. 뭐 멤버들 나쁘지 않은 이제 수비 라인의 호주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선수 한번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인데 득점 이강인 선수가 3골 차지해주고 있고 호주는 이제 멀티 득점이 2명이네요. 잭슨 어바인과 마틴 보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0분당 슈팅 수 역시 이제 손흥민 선수의 호주는 잭슨 어바인 선수인데 네. 잭슨 어바인과 마틴 보일이 지금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호주의 또 특성을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아마 제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호주가 이번 대회에서 크로스 좌우 측면 크로스에 가장 의존도가 좀 높은 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호주의 공격은 대부분 측면에서 풀백과 윙어들의 연계 플레이에 의해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이제 한 명씩 돌아나가면서 거기 이제 삼각대형으로 가세해 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윙백이 예를 들어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면 윙어는 이제 터치라인 쪽. 예. 반대로 이제 윙어가 하프 스페이스 들어오면 윙백이 이제 터치라인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윙백과 윙어 간의 연계 플레이에 의해서 뭔가를 측면에서 만들고 거기서 결론은 결국 뭐냐? 크로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호주의 문제는 지금 알파볼 하면서 주니볼이 결국 섞이고 있는데 네, 호주의 특성 설명 아닙니까? 센터 포워드들의 지금 공격 포인트가 뭐 별로 있냐? 없어요. 듀크가 못 살고 있습니다. 네, 듀크 선수가 사실은 올 때부터도 좀 호주 팬들도 걱정을 했던 선수. 왜냐하면 현재 J2에서 뛰니까.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소속 클럽이나 리그 네. 너무 따지지 말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J2의 지금 미첼 듀크라면은 사실은 호주가 우승 후보권의 팀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좀 약한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현재 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쵸. 그 미첼 듀크 선수 그리고 이 우루과이 태생의 포르나롤리 선수는 사실 제가는 더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는 그 대신 신장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나이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전에서는 이 선수도 좀 기대치 미달이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 조별 3번째 경기에 나왔던 우즈벡전에 나왔던 옌기 선수가 오히려 가장 나아 보이는 면이 있는데 네. 그 선수는 여태까지는 또 중용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센터 포워드 쪽은 거의 뭐 하는 게 없는 것처럼도 네. 보이는데 근데 이게 있어요. 측면에서 두세 명이 균열을 일으킨 다음에 크로스를 보내잖아요. 올려주고. 네, 크로스는 물론 약간 얼리 크로스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돌파를 더한 이후에 컵백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센터 포워드들이 골은 못 넣지만 최소한 균열은 일으킵니다. 버텨주고 네, 따주거든요. 네. 최소한 이제 혼란은 일으키는데 여기서 볼이 흘러나오거나 하게 됐을 때 이제 호주의 정말 무서운
선수인 잭슨 어바인 선수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바인 선수가 지금 호주에서는 이른바 그 미들라이커, 그러니까 뭐 프랭크 램파드 롤, 그런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쵸. 어바인 선수가 활동량도 많고 상당히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특히 그런 찬스가 올 때마다 항상 좋은 위치로 침투를 잘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바인 선수의 지금 득점이 당연히 많은 거고 이 보일 선수는 기본적으로 측면 윙어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볼이 그 중앙으로만 흘러나가느냐 그건 아니죠. 측면으로도 흘러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편 사이드에서 돌파가 일어날 때 또 반대편 윙어인 보일 선수가 또 반대 사이드로 침투하는 게 있고 그쵸.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센터 포워드보다는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윙어에 지금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호주랑 할 때는 역시 측면을 어떻게 봉쇄하느냐 그리고 측면에서 상대의 연계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번 때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공격적으로도 미진하고 수비적으로도 미진해요. 그렇죠. 그런데 호주에게 역으로 하프 스페이스 당하면 안 되거든요. 예. 특히 호주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는 왼쪽 레프트백인 베이치 선수. 흔히 표현하는 인버티드 느낌. 네, 인버티드 느낌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베이치 선수에게 하프 스페이스 쪽 공략을 우리가 당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이제 혼란이 야기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어쨌든 측면을 잘 틀어막고 측면에서의 싸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중앙으로 볼이 넘어왔을 때 어바인 선수나 뭐 메카프 선수가 됐든지 라일리 맥거리 선수가 네. 됐든지 이 선수들의 기습적인 침투와 전진에도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고 세컨볼 싸움에 대한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요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호주는 역시나 최전방보다는 이선 자원들의 더욱더 무서울지도 모르는 이번 아시안컵 스쿼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 창출과 완벽한 기회 창출인데요. 뭐 이강인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공격집의 모든 부분에 최상위권을 좀 형성해주고 있고 역시나 호주는 좀 크레이크 구딘과 라일리 맥그리 선수네요. 네, 알파볼이 가르쳐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강인만 잘 터지면 우리가 승산이 되겠다. 높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 뭔가 해주는 날에 우리가 적어도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승률도 상당히 높고 네. 실제로 바레인전 강인이가 꺾어줬고요, 사실. 말레이시아전 규중한 프리킥골 나왔고요. 말레이시아전 결과적으로 우리를 패하지 않게 만들어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뭔가 하면 적어도 우리는 패하지 않아요. 강인아 해줘. 네. 그래서 강인하 해줘가 되는 건 중요하긴 한데 그 대신 아까 이제 어바인, 보일 그리고 여기는 구딘, 맥그리까지 맥그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호주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는 사실 공격이 전체적으로 뭐 누가 특별한 에이스가 뭐 중심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분산적이에요. 예. 호주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크레이그 구딘 선수가 첫 경기 이후에 몸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좀 부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전 때 이제 교체로 나중에 투입되면서 골도 넣으면서 이제 복귀가 됐는데 구딘 선수를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이그 구딘이냐 이제 조던 보스냐 윙어를 선택할 때 약간 고민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예상컨대는 몸 상태가 아주 멀쩡하다면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보스보다는 여기서는 다시 구딘을 선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구딘 선수는 지금 이강인 선수가 잘 지금 이강인 선수 뭐 기회 창출 절반밖에는 안 되지만 근데 구딘 선수가 뛴 시간 자체가 이강인 선수보다 적다는 것도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구딘 선수는 킥으로만 따지면 약간 호주의 이강인스러운. 예. 네, 그러니까 이른바 호주에서는 구딘의 매직 레프트 풋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딘 선수가 왼발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역시 구딘의 세트 플레이 킥과 크로스. 중거리포 예. 그리고 크로스. 그러니까 구딘 선수의 그 왼발 킥은 이강인 선수보다 파워는 약간 떨어질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그 궤적이라든가 정확도는 상당히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레이그 구딘이라는 좋은 왼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조심을 해야 되고 근데 저 구딘 선수 약간 조심해야 될 게 또 간간히 오른발도 써요.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오른발을 좀 쓰는 것처럼 그쵸. 구딘 선수도 너무 또 왼발만 집중하고 있다 보면은 약간 그 기습적인 오른발도 나올 수가 있는 선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기회 창출은 이제 그 라일리 맥그리 선수와 이제 메카프 선수가 번갈아 뛰는데 저는 그런데 우리와의 대결에서는 메카프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라일리 맥그리가 지금 회복은 했다고 하는데 약간 몸 상태에
문제가 조금 있는 선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 경기 우리와의 대결에서는 아마 메카프가 다시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이런 주요 선수 비교를 저희 알파볼을 통해서 좀 하고 있는데요. 자, 90분당 롱패스 성공도 호주는 가장 뒤쪽인 해리 수타, 그리고 우리나라는 황희몸 선수고요. 90분당 드리블 성공률은 돌아온 황소, 황희찬, 그리고 호주는 조던 보스네요. 야, 황희찬 선수가 그런데 그러니까요. 뛴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건데 예, 계속 교체로만 뛰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처음에는 또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그래도 황희찬이 왜 우리 대표팀에 필요한지를 이 알파볼 데이터가 보여주네요. 정확히 보여주네요. 예, 뛴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90분당 드리블 성공으로 따지면 황희찬이 우리 대표팀에서 1등이다. 이 지표가 그대로 호주전에서도 좀 발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를 상대할 때 뭐 알파볼을 먼저 하고 뭐 주니볼 한다고 그랬는데 주니볼 좀 섞자면 여기서도 우리가 반드시 상대의 빌드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잘 체크해야 될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해리 수타고 또 하나가 베커스 선수예요. 네. 호주는 이제 그레엄 아놀드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포메이션이 4-3-3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그대로 뭐 변함없이 4-3-3이 나올 텐데 여기서 베커스 선수가 이른바 6번 롤을 하는 선수예요. 근데 수타 선수와 베커스 선수가 전체적인 아마 빌드업 지표에서 이번 대회 24팀 통틀어 굉장히 상위권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가 인도네시아전에서는 약간 좀 점유를 의도적으로 좀 내주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4경기를 통틀어 봤을 때는 점유가 높은 팀이거든요. 그렇죠. 수타와 베커스가 차지하는 패스 지분이 전체 대회 통틀어서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수타 선수, 베커스 선수에 대한 기습적인 압박이 우리로서는 필요하다. 특히 저는 베커스 선수 압박을 하면 요거 잘 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베커스 선수가 뭐 로드리나 부스케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베커스 선수를 거치는 빌드업이 많은데 베커스 선수를 우리가 좋은 타이밍에 기습적으로 압박을 들어가면 저는 우리가 거기서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타 선수가 아무리 뭐 레스터에서 못 뛰고 있고 뭐 그걸 떠나서 그렇죠. 그냥 아시아 존에 오면은 수타 선수는 거의 올스타 레벨급 수비수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수타 선수의 수비가 그렇게 큰 문제가 빚어지지 않았는데 황희찬, 손흥민 이런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수타 선수 좀 괴롭히고 파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약점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해리 수타는 우리로 따지면 김민재와도 같이 정말 다재다능한 역할을 호주에서 수행하는 선수고 그리고 저는 이 선수 키가 아무리 봐도 198이 아닌 것 같아요. 2m 넘는 것 같죠? 네, 아무리 봐도 198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공식 기록지에는 198로 나오는데 그렇죠. 호주 언론에서도 2m 디펜더 막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는 거야. 수타 198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트 플레이 시에 또 수타의 존재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골치 아픈 측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호주의 저 조던 보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크레이그 구딘 선수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면서 기회를 많이 얻기 시작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 드리블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구딘 선수는 그 왼발의 데이비드 베컴이라면 킥과죠. 조던 보스 선수가 약간 좀 그 라이언 긱스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베컴 긱스 선수의 실력에 이 두 선수를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보스 선수가 사실은 그 드리블적인 파괴성은 더 높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를 상대로 호주가 자신들의 특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왠지 이번 경기는 다시 크레이그 구딘이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는 아마 후반전 조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0분당 태클 성공은 역시나 이재성과 키아누 베커스, 총 인터셉트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김민재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여태까지 이 알파볼 지표의 공통점은 어떤 지표가 됐든 간에 좀 한 선수가 많이 해요. 한 선수가 좀 특별히 많이 하는 선수들이 있고 반면에 호주는 그냥 웬만한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당된 역할들만 주로 좀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좀 나눠서 하는. 너 드리블해, 너 킥해 이런 게 있죠. 근데 드리블을 해도 네가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남들보다 한두 개만 더 해 그냥. 그 정도죠. 근데 우리는 뭔가 그 어떤 부문에 특성화된 선수들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는 데 비해서 호주는 대충 좀 나눠서 하는 그런 느낌이 알파볼 지표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어찌됐건 이거 베커스 선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6번 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태클이 많은 선수고 이재성 선수가 저는 이번 대회 조금 더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게 우리가 수비가 안 좋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의 그 공격 역량이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좀 살아날 기회가 자꾸 사라져요. 예. 이재동 선수가 자꾸 이제 뒤쪽을 내려가죠. 커버해야 되고 이제 3백을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 미드필더 숫자가 또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동 선수의 롤이 자꾸 이제 좀 수비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조금 안타까움은 있는데 어찌됐건 뭐 우리의 시스템 안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서는 이재동 선수가 제일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인터셉트는 이거는 24팀 전 선수를 통틀어도 김민재 선수가 뭐 인터셉트의 제왕이다. 네.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저 베이치 선수가 호주에서는 그래도 인터셉트가 가장 높은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베이치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프 스페이스 활용도 잘 할 줄 아는 베테랑 윙백 아닙니까? 그렇죠. 베이치 선수에게 우리가 볼을 끊기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카운터 바로 맞습니다. 네. 베이치 선수가 자기가 뭐 직접 전진하든지 아니면은 동료에게 뭐 패스를 통한 공격을 시도하든지 베이치 선수의 어떤 시야나 이런 센스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베이치 선수에게 정작 저 수치대로 우리가 인터셉트를 많이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알파볼이 좀 자랑하는 기대 득점 데이터와 기대 실점에 대한 좀 이 전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별리그 3경기 최근 XG 값을 호주와 비교해 봤을 때는 3.69골로 확실히 좀 호주보다는 앞서가고 있고요. 최근 3경기 XG의 이 기대 실점 값은 그런데 또 호주가 또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골을 뭐 많이 넣고는 있지만 기대 득점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기대 득점이 거의 4골 가까이 되잖아요. 전체적인 기대 득점에 비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그보다는 득점이 그렇게 많진 않다. 다만 이제 말레이시아전 같은 경우는 뭐 비슷비슷했네요. 기대만큼 했고 바레인전은 그래도 조금 더 나았는데 사우디전 같은 경우는 물론 사우디 키퍼 그 알카사르 선수가 선방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4골 기대 득점에 한 골은 그 지금 정말 뛴 시간에 비해서는 매우 아쉽죠. 조금 이제 아쉬웠다. 그래서 기대 득점은 우리가 분명히 호주보다 높지만 실제 득점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또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대 실점은 당연히 뭐 호주가 적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근데 생각보다는 여태까지 실점하는 거에 비하면은 기대 실점은 조금 적은 편이긴 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자책골도 있었고 네. 김한민 기자님이 또 설명해 주잖아요. 자책골은 그 저런 지표에서는 잘 이렇게 포함이 안 된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기대 실점이 그런 대목에서도 좀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를 상대했던 팀들이 또 난이도 높은 골들을 장려를 시킨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데서도 이제 실제 실점은 있어도 기대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 실점률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뭐 호주의 기대 실점을 우리가 당할 수는 없다.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호주는 그야말로 좀 편안한 여태까지 4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상대팀 값도 다 고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축구 팬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좀 실점 많이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막상 이런 얄파볼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이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지표로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팬들은 이제 1.6도 사실은 많게 느끼실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죠? 반올림하면은 2골인데 예. 매 경기 2골 실점한다 치면 그러면은 사실 토너먼트 제대로 통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네. 자, 이제 알파볼의 최종 승부 예측 포인트입니다. 알파볼 알고리즘 중 뭐 기대 득점, 기대 실점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 8강전은 대한민국의 우세. 네. 그리고 이제 선수 구성을 고려한 결과는 팀의 전력은 대한민국의 우세. 이거는 뭐 많은 팬들도 얼추 뭐 예상하실 것 같고. 근데 제가 그 프리미어리그 이 알파볼 할 때도 얘기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 알파볼이 좀 너무 데이터 위주로만 하면 무미건조하니까 네. 여기 좀 이제 인공지능도 조금 개그를 섞는 거 아닌가. 이 친구가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개그력을 첨가했습니다. 네. 예. 저 굳이 이거 써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선수 구성을 고려한 결과 팀의 전력은 대한민국 우세. 이거는 기대하는 축구 팬들 다 생각하실 것 같고요. 네, 우리는 빅리그, 빅클럽 선수들이 있는 팀이고 그렇죠. 호주는 예전에는 정말 호주가 베스트 11 다 그 괜찮은 리그 선수들로 구성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좀 떨어져도 예를 들어 뭐 네덜란드 리그 뭐 이런 선수들, 브렛 에머튼 뭐 이런 선수도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그 요즘 호주는 아시다시피 뭐 경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뭐 스코틀랜드 리그 선수라든가 네. 잉글랜드 2부 리그 선수라든가 독일 2부 리그 선수라든가 아니면 호주 자국 리그 선수들 그렇죠. 한 진짜 2000년대 초중반에 비교하면 호주 멤버는
매우 안 호화로워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호주 자체도 그걸 알고 있고 호주 팬들도 알고 있고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너무도 그걸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뭐 선수 구성을 고려한 결과는 뭐 대한민국의 우세인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예. 그 알파볼이 어쨌든 개그감이 좀 있다. 지금 이 판국에 지금 저 얘기를 저런 얘기가 오히려 지금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꼭 해야 되냐라는 생각은 들고요. 4강이 지금 걸린 문제인데 그러니까 알파볼이 지금은 예. 다 이른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야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볼래?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다 계급장 떼는 그런 판국이지. 네. 내가 무슨 뭐 어느 팀에 있는데 내가 뭐 상을 하나 더 탔는데 그런 게 지금은 문제가 안 돼요. 네. 자, 알파볼 알고리즘 중 경기력 상대성을 분석한 결과는 이게 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경기력 상대성 분석은 박빙이라 나왔고요. 그리고 경기 일정 자체를 고려한 결과는 역시나 체력적인 부분은 호주의 우세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볼이 분석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경기력 상대성이라는 거는 아마도 그 아까 계속 나왔지만 득점이나 기대 득점 면에서는 대한민국 우세고요. 네. 실점이나 기대 실점 면에서는 호주의 우세이기 때문에 이제 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경기 일정은 뭐 가장 걱정되는 뭐 대목이기는 한데 그렇죠. 우리는 사흘째 만에 경기를 하는 거고 네. 호주는 닷새째 만에 경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틀 차이가 납니다. 이틀에다가 플러스 알파 몇 시간 더 그래서 이틀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 호주는 인도네시아전을 비교적 순탄하게 치른 거고 근데 우리는 정말 악전 고투라는 이제 표현이 어울리겠죠. 진짜 악전 고투 중에 악전 고투를 한 끝에 결국은 이제 승부차기로 사우디를 이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선수들이 회복을 얼마나 잘 하고서 호주전에 임할 수 있느냐가 가장 뭐 관건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선수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예. 그 호주와 상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내력 싸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가 누가 됐건 간에 그러니까 호주가 뭐 예를 들어 평가전이지만 잉글랜드 상대로도 한 골 차로밖에 안 지고요. 맞아요. 뭐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상대로도 한 골 차로밖에 안 지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경기를 그렇게 잘했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어떤 상대가 와도 호주는 비슷해지는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전도 사실 2대 0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어. 근데 막판 되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는 더 급해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흐트러지고. 네, 아무래도 무질서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호주가 또 쉽사리 두 골을 더 얹어 넣기는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호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지만 제가 만약에 호주 감독이다 그러면은 야 이거 뭐 장기전으로 가도 우리는 괜찮아. 한국은 일단 사우디전에서 엄청 고생했잖아. 네. 그리고 우리보다 덜 쉬었고 그쵸. 여기에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호주가 4경기 통틀어 보면 우리보다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을 더 많이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론 일부 이제 부상자가 나타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300분 이상 뛴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예. 거기에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300분 이상 뛴 선수가 많아요. 그런데 호주는 우리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호주와 상대를 할 때는 정말 끈질긴 인내력 싸움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호주면은 그런다니까요. 늪을 만들 것 같아요. 늪 좀 만들어 놓고 네. 와봐. 그리고 네. 뭐 연장 뭐 한번 가지 뭐 연장.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이런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정신력 같은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전술 없이 예전에 정말 아주 옛날 시대에 머리 박아. 막 붕대 싸매고 네. 정신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돼. 투혼. 네. 네. 투혼, 열정 막 그것만 외치는 거는 진짜 구시대적이고 아주 그 낡은 사고지만 그쵸. 당연히 이제 기술이나 전술이나 뭐 체력 이런 게 다 뒷받침이 돼야죠, 당연히. 근데 축구는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 전술 뭐 체격 조건 뭐 체력 이런 데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력이 이거를 이만큼을 보충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예. 실제로 결국은 이거는 뭐 옛날식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호주의 좀 체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호주와 할 때는 분명히 장기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호주가 기본적으로 늪 스타일을 지닌 팀이라는 걸 고려하면 우리 선수들이 정말 정신력으로 저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극복하는 거는 필요하다. 호주는 틀림없이 우리를 상대로도 체력전을 걸어올 게 어떻게 보면 좀 보이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주니볼 이야기를 조금만 이제 덧붙이자면 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할 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우리에게 볼을 내주려고 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저는 호주가 이번 대회에 들어서 호주가 평균 점유율은 제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대한민국과의 8강전이 호주가 이번 대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실리적인 컨셉으로 나올 경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호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격을 좀 받으면서 결국 노리는 곳은 뭐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호주의 측면을 활용한 뒷공간 역습. 예. 뒷공간 역습해서 뭐 호주 입장에서는 골까지 되면 뭐 그건 베스트죠. 그쵸. 베스트고 골이 안 돼도 저는 호주가 실리적으로 하면서 측면 뒷공간을 활용한 역습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런 컨셉으로 했을 때 세트 플레이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고 나가서 코너킥이 된다든가 그쵸. 아니면 약간 급할 때는 우리 선수들이 또 파울을 하겠죠. 이 경기는 우리가 지금 10장의 옐로 카드를 안고 있지만 여기서는 경고 누적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네. 파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프리킥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리 수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크레이그 구딘이라는 키커가 있고. 그쵸. 그래서 제가 호주면 정말 이번 대회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호주 입장에서는 가장 실리적인 유형의 경기를 할 거다. 이제 호주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비가 돼 있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상대가 노릴 수 있는 그 측면 뒷공간을 활용한 역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최대한 가급적이면 세트 플레이를 적게 줘야 돼요. 호주에게 세트 플레이 많이 주면 그거는 뭐 곤란하죠. 그거는 뭐 우리뿐 아니라 어느 팀이 해도 사실은 다 곤란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세트 플레이를 그렇다고 또 안 줄 수야 있나요? 그쵸. 결국은 이제 주게 될 텐데 해리 수타에게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다른 선수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예. 그 해리 수타를 상대하는 팀들은 무조건 해리 수타를 많이 의식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그 호주가 세컨볼 싸움이나 미드필더들의 득점력이 오히려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드 플레이에서도 그렇지만 세트 플레이를 할 때도 해리 수타를 활용해서 오히려 주변에 떨어지는 세컨볼을 어바인이 네. 해결한다든가. 근데 어바인 선수 자체도 키가 커요. 맞아요. 어바인 네. 선수도 180대 후반의 신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트 플레이 같은 게 걸렸을 때는 수타 선수에게만 집중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정말 여기서는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사우디랑 할 때 보면은 이근호 해설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역 수비를 좀 쓰면서 지역만 마크하고 약간 움직임이 덜한 수비를 했던 적도 있는데 네. 사우디는 호주보다 신장이 낮지만 우리를 상대로 사실 사우디가 그런 장면에서 늘 뻔했잖아요. 그쵸. 골대 계속 맞아서 그 그렇지. 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던 3연 골대 나왔을 때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우디 같이 신장이 낮은 팀도 우리가 지역 수비를 펼치면서 가만히 발을 땅에 붙이고 있으면 그 움직이면서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선수들이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호주랑 할 때 그러니까 수타는 잡으려고 할 거야. 아마도 우리 누군가라도 붙어서 잡으려고 할 텐데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발을 땅에 붙이고 좀 정적으로 있다 보면은 그러면은 수타가 아니라 오히려 딴 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예. 우리가 물론 지역 수비 같은 기본 툴은 가져가되 거기서 응용력과 순간 집중력을 잘 발휘해야만이 세트피스에서 상대에게 안 당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호주를 상대할 때는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측면에서부터 상대가 공격을 시작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일단 그쪽을 봉쇄하면서 거기서 밀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볼이 중앙으로 넘어왔을 때는 여기서 혼란 상황이 빚어졌을 때 미드필더들의 순간적인 침투라든가 반대편 윙어의 또 대각선 침투를 우리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놓치는 장면이 나와서 곤란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호주가 골 넣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미드필드에 있는 베커스 선수 예. 이 선수를 기습적으로 압박을 하는 플레이가 우리가 성공을 반드시 시켜야 될 플레이고 체력이 우리가 틀림없이 많이 불리한 경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체력전, 장기전, 인내력 싸움 끈덕진 싸움에 버텨내라. 우리가 버텨야 돼요. 네. 그럼 버텨야만 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알파볼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측면들도 있고 또 알파볼 끝나고 지금 말씀드린 측면도 있는데 한 대여섯 가지? 네. 요 정도를 좀
잘 염두에 두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국전은 이 본인들의 축구 스타일상 그리고 한국을 좀 상대성을 감안했을 때는 정말 인파이터보다는 아웃파이터로 변신을 해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와봐. 백스텝 이후에 잽한방, 백스텝 이후에 잽한방 이런 식으로 좀 할 것이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 올라왔지만 잘 버텨주고 무엇보다 이럴 때 진짜 좀 빠른 선제골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뭐 스피드가 조금 느린 선수들이 곳곳에 호주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호주를 막 압도하면서 손쉽게 골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선제골 허용하고 나면은 사우디전보다 더한 고통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럴 때 저는 사우디보다는 딸깍 능력이 호주가 좋다고 생각해서 당연하죠. 예. 그래서 시나리오상으로 이거는 선제골은 먹히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팀12에서 제공한 알파볼과 함께 더불어서 주니볼과 함께 이 대한민국과 호주의 8강전 저희가 좀 다양한 얘기들을 통해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오감축, 원투펀치 오감축 시간을 통해서 아시안컵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8강전 넘어야 되고 4강전 꼭 이겨야 됩니다. 더 하게 돼요. 예. 별과 상관없이 더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네. 좋은 쪽으로 기분 더 하게, 좋게. 좋은 쪽으로 좀 웃으면서 더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분 좋게 더 위로 올라가서 아시아 정상을 계속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팀12에서 제공하는 알파볼과 함께 주니볼 그리고 원투펀치가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